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넥트 프로그램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은 1단계부터 한번 차근차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쟁점 발견이라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어떤 식으로 이 과학기술 관련 사회 쟁점이라고 하는 SSI를 찾을 수 있을지, 어떤 쟁점을 이넥트 프로젝트의 주제로 선정하는 것이 좋을지, 그 쟁점과 관련된 기술은 무엇이 있고 어떻게 한번 알아보는 게 좋을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1단계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선생님들 혹시 못 들으셨던 분들이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한 번만 딱 다시 되짚고 가겠습니다. 저희 이넥트는 크게 2개의 사이클로 이루어져 있고요. 파란색은 SSI와 관련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사이클, 그다음에 초록색은 문제를 정말 해결해보고 실천에 옮기는 사이클, 이렇게 2가지로 되어 있고, 첫 번째는 쟁점 발견, 두 번째는 쟁점 탐색, 미래 상황 예측, 그다음에 쟁점을 과학적, 공학적으로 해결하기, 마지막은 사회적 실천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는 아마 잘 기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지금 할 부분은 쟁점을 발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아까 강은희 선생님께서 학생들이 쟁점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쟁점이 뭐고 과학기술은 어떤 식으로 쟁점을 만들어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 발견이라는 단어에서 아마 다 어느 정도 생각은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회의 쟁점을 한번 발견하는 단계인데요. 이때 이제 보통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먼저 기술을 생각해 보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아니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들이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래쪽에 생각해 볼 예시라고 해서 이 지금 슬라이드들을 가지고 저희 이화여대 과학교육과 학생들한테도 안내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그 과학기술이 단순히 편리하지만은 않고 좋지만은 않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라는 걸 한번 먼저 생각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 예시는 플라스틱 또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보이시죠? 제가 진짜 커피를 엄청 좋아해서 맨날 이렇게 하나씩 사 마시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속으로는 텀블러를 써야지 하면서도 플라스틱이 너무너무 편해서 맨날 이렇게 사 마시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 플라스틱이 저희 삶에 너무나도 편리하지만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플라스틱이 막 온갖 바다에 막 다 떠 있고 저 멀리에까지 떠다녀서 가고 또 미세 플라스틱으로 부서지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삶에 되게 엄청나게 많이 볼 수 있는 주제인데 이게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함으로써 인해서 사회, 우리한테, 인간한테 또는 환경한테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이걸 정말 이용하는 게 정말 문제가 되는 건 맞을까? 이런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게 맞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쟁점 발견 단계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로 혹시 평소에 관심 있는 과학 기술이 있으신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조상현 선생님께서 고등학생들이랑 할 때는 물화생지 이렇게 하나 영역을 정하고 학생들이 그중에서 관심 있는 걸 찾아보게끔 하시는 방법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관심 있는 뭔가 기술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이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다. 이런 과학과 관련된 걸 하나 정하고 그 기술이 어떤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거를 찾아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좀 영향이 있나? 한번 내가 나중에 해결을 해봐야 되니까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까? 또는 애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많이 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요새는 유튜브 세대죠. 저 어렸을 때는 싸이월드가 엄청 유행이었는데 요새 친구들은 다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것들로 많이 이용하더라고요. 그런 미디어에서 본 문제들이 있나?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도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선생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예시를 몇 개 가지고 왔어요.
예를 들어서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기술 아마 다들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뭐 갤럭시 버즈 같은 것도 많이 쓰고 하는데 에어팟 같은 거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기술로 접근을 먼저 하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듣고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대요, 학생들이. 노이즈 캔슬링을 이어폰을 쓰고 그다음에 노래를 막 열심히 들었는데 나무가 부러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원래는. 근데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들어서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해서 나무한테 깔려서 죽는 경험을 한 걸 기사로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나한테는 너무너무 편리하죠. 이게 학생들이 요즘 공부할 때 맨날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을 쓰고 주변 소음을 차단을 하는데 이게 정말 삶을 위협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구나. 이렇게 정말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위험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사회 문제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폐플라스틱 이런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도 있었는데 생분해성 플라스틱도 겉보기에는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생분해가 돼? 그러면 플라스틱을 쓰면서도 조금은 편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정말 생분해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스타벅스를 많이 가는데 거기서 나오는 비닐 같은 게 다 생분해성 플라스틱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버릴 때 그거를 따로 분리해서 버리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플라스틱으로만 그냥 쓰이는 생분해라는 의미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이런 쟁점도 있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요새 마스크 엄청 많이 쓰시는 것도 있잖아요. 학생들이 이제 제일 좋아하는 SSI 주제 중 하나가 마스크입니다. 이제 마스크가 그냥 마스크가 아니라 이렇게 일회용 마스크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일회용이 편하긴 하지만 폐기할 때 그냥 막 버려서 뭐 혹시 보셨나요? 거북이 코에 막 이 끈이 다 막 껴있고 막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미세 섬유도 우리가 옷을 우리가 깨끗하게 입기 위해서 세탁을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섬유가 떨어져 나온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학생들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발견하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관심 있는 과학기술을 주제로 한번 쟁점을 생각해 보는 걸 했는데 혹시 만약에 문제 자체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그거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한번 생각해 보고 선생님들께서도 각 조에서 조금 더 한번 우리 조가 한번 해보고 싶은 부분 좀 더 우리 4명 또는 3명이 3분이 조금 더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2가지 사례 뭐 생리대로 인한 화학 물질과 관련된 사례도 있는데요. 그래서 쟁점이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정말 좋기만 한 것이 아니고 편리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나 아니면 조상현 선생님한테는 되게 좋지만 이경미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자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입장을 가질 수 있는 복잡한 문제를 쟁점이라고 합니다. 학생들이 이 쟁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조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이랑 한번 혹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어떠한 쟁점에 관심이 있으신지 약간 조금 마음을 푸신다는 의미로 한번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화면을 하나 공유해 볼 건데요. 여기 관심 있는 과학 관련 사회 쟁점을 적어주세요 라는 이런 멘티미터를 이용해서 한번 선생님들의 응답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선생님들 컴퓨터로 접속을 하셨으면 크롬이나 익스플로어 하나 여셔서 menti.com 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커피 링크를 해서 채팅방에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시면 입력을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번거로우시면 핸드폰으로 menti.com에 들어가신 다음에 코드를 54726446을 입력하시면 선생님이 누구신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냥 응답만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어떤 주제에 조금 관심 있으신지 대략적으로 한번 보고 싶어서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립니다. 한번 들어가셔서 여러 개, 막 5개, 6개도 입력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바로 뜨게 될 거예요. 보팅 이즈 클로즈드로 나오네요. 왜 그럴까요? 잠깐만요. 혹시 되시나요? 혹시 접속하신 분 계신가요?
왜 안 되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쇼커? 왜 보팅이 자꾸 이게 안 되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ording in progress. 클로즈드라고 나와요. 왜 그럴까요? 제가 다시 한번 그러면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를 다른 걸로 다시 한번 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해봤는데 이게 갑자기 또 그랬나 봅니다. 잠시만요. 다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하실 때 조금 잠깐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들 다 입력하실 수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4760242 숫자가 좀 바뀌었네요. 아마 지금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어떤 쟁점에 관심 있으신지 한번 쭉 보고 싶습니다. 지구온난화 원자력 발전소리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것과 관련된 이렇게 지구적인 부분도 많이 나오고요. 양극화는 혹시 어떤 양극화인지 조금 더 자세히 적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이 막 올라오고 있네요. 딥페이크 기술도 얼마 전에 그 SBS에서 나왔는데 되게 무섭더라고요. 미세 플라스틱, 유전자 편집, 쓰레기 분리수거 이런 것들도 Recording 많죠. in progress. 그다음에 계속 바뀌네요. 화장실 곰팡이 제거 건강. 이거는 사실 저는 사실 생각해보지 못한 문제인데 이 부분도 굉장히 생각해볼 만한 거리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바다 쓰레기 문제도 엄청나죠. AI, 그다음에 ESG 지속 가능 그거 관련된 것 같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한 직업 환경의 변화 이런 부분도 관심이 많으시고 자외선 차단제와 바닷물 오염. 저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고 왔는데 약간 좀 뜨끔함을 느낍니다. 또 의약품이 강물에 녹는 문제.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많죠. 자율주행 자동차. 제가 혹시 선생님이 쓰신 거를 읽지 못해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바뀌어가지고 물 부족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전자파, 인공지능 윤리,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이 상당히 많이 보이네요. 딥페이크, 송전탑 이런 부분도 보이고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좀 많이 나왔나 봐요. 기후위기, 이렇게 지난 부분들은 여러 선생님들께서 써주신 부분으로 보이는데요. 전기 에너지부터 시작해서 선생님들이 생각하시기에도 엄청나게 많은 우리 사회에 쟁점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한번 알아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이런 것과 저랑 같이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께서도 이제 조별로 모이셔서 그러면 제가 써봤던 건 이런 건데요. 다른 선생님들은 혹시 어떤 거에 관심이 많으신가요? 한번 조별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는 과정을 거치시면 됩니다. 저에게 이렇게 열심히 열띤 호응을 보내주신 것처럼 조에서도 아마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렇게 이 중에서 하나를 정하셨다. 저희 조에서는 그래도 다 딥페이크 기술을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한번 해보죠. 이렇게 하나 정해지셨다면 그 다음에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제 예시로 이 워크북 전체가 다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한 해양 오염이라는 예시로 다 워크북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정해서 쭉 한 예시들을 보실 수 있으니 저도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주제로 잡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가 왜 해결해야 되지? 라는 부분부터 아마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미세 플라스틱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좀 찾아봤을 때는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치약 속에 들어있는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것들은 이미 금지가 된 부분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쟁점과 관련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시는 거. 그렇지만 엄청나게 자세히는 아니고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무엇인가
정도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세 플라스틱도 같은 미세 플라스틱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마다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사람이 먹는가에 초점을 둘 수도 있잖아요. 제가 듣기로는 미세 플라스틱을 우리 모두가 이 신용카드 한 장, 6g이라고 하거든요. 이 신용카드 한 장만큼 매주 먹는데요, 미세 플라스틱을.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충격적이었는데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플라스틱이 분해되면서 관련된 문제들 미세 플라스틱이 분해 기술이 조금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면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잘 쓰이지 않는 것이 문제일까? 그러니까 같은 미세 플라스틱 문제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먹는 문제 또는 생물에 주는 문제에 초점을 두실 수도 있는 반면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실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코로나로 인해서 플라스틱 용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미세 플라스틱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선생님들께서 조금 알고 계신다면 아마 오늘 1단계 활동하시면서 조금 더 생각해 보실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1단계에서 설명드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소일시를 열어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위에 하늘색으로 바탕이 있으면 다 워크북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크북 1-1 이게 다 선생님들께 드린 PDF 파일에도 그대로 있고요. 워크스페이스에서도 이용하실 수 있고 온라인 구글 슬라이드에도 동일하게 다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글 슬라이드인 것 같긴 해요.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하실 수 있다라는 면에서. 그래서 1-1에서 그 화면 하나 한 분이 공유해 주시고 우리 뭐가 있을까요? 한번 같이 타이핑 하시거나 같이 얘기 한번 해보시고 한번 중요한 것을 정해보셨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조는 그러면 조금 더 축적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봅시다. 왜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지 한번 이유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만약에 시간이 가능하시다면 조금 정보도 한번 찾아보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 뒤에 어떤 식으로 검색할 수 있는지 사이트는 무엇인지라는 것들도 적어 놓았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요거 다른 화면 보면서 설명을 다시 하나만 더 드리고 활동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홍재환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경민 선생님께서 그 저희 구글 드라이브 주소 한 번만 공유해서 채팅방에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거기 들어가시면 4가지 폴더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4번에 있는 워크북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1조부터 9조까지 제가 슬라이드를 만들어 두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1조 선생님들 한번 제가 이거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분 들어와 계신 것 같은데요. 지금 온라인 워크북으로 되어 있고 혹시 몰라서 단계 소개만 이렇게 2 슬라이드를 넣어놨습니다. 지금 저희가 할 부분은 쟁점 발견이라는 1단계이고요. 여기서부터 1-1, 1-2, 1-3, 1-4가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PPT에 있는 내용과 동일합니다. 이 모두를 다 막 채우신다라는 부담감보다는 이런 것들을 한번 채우면서 도움이 되시라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1단계 쟁점 발견과 관련해서 드린 설명인데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지금 우리 모두 여기에 계실 때 한번 얘기해 주시고 제가 소회실을 열도록 하겠습니다.